세상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결로 짜여 있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수많은 인식과 감정 두려움과 희망이 뒤엉켜 만들어낸 하나의 장창에 더 가깝다. 그 장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주인공처럼, 때로는 조연처럼 살아가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미세한 균열이 있다. 그 균열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들린다. 이게 정말 전부일까? 바로 그 질문에서 깨어남은 시작된다. 처음의 변화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내부에서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일어난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찾아온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세계가 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무대 같다는 느낌.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조명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당신은 어느 순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두려움은 이 세계의 가장 오래된 언어다. 사람을 움직이고 멈추게 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 우리는 늘 무언가를 걱정하며 살아간다. 실패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부족함의 두려움, 누군가 나를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마치 공기가 되어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깨어나는 사람에게는 아주 다른 감각이 찾아온다. 예전 같으면 즉시 겁을 먹었을 상황에서 당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 세상이 던지는 공포가 예전만큼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 벽 뒤에서 조명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은 것처럼 당신은 그 공포가 누군가가 만든 이미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두려움과 사랑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랫동안 그 선택은 무의식의 영역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깨어나는 사람은 이 선택을 의식의 중심으로 끌어올린다. 이제 당신의 내면에서는 질문이 생겨난다. 만약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랑을 선택하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이 질문들이 바로 다른 세계로 향하는 첫 번째 문을 연다. 두려움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확장시킨다. 두려움은 벽을 세우지만 사랑은 연결을 만든다. 두려움은 결핍을 속삭이지만 사랑은 본래의 풍요를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기존의 세계에서 한 발짝 벗어나 이미 새로운 영토에 발을 딛고 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선택이자 태도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깨어나는 사람은 이 사랑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서서히 빛처럼 번져 나온다. 세상을 가르는 선이 희미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며 당신은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료하게 체감한다. 예전에는 뉴스 속 사건, 갈등, 질병, 재난이 당신을 바로 흔들어 놓았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공포가 자동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은 다르게 반응한다. 이제 당신은 그 모든 자극을 잠시 멈춰 세우고 되묻는다.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확산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이야기인가? 이 질문들은 당신의 인식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그 순간 조용하지만 강력한 전환이 일어난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가 던지는 공포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랑이라는 감정이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하기 시작한다. 이 사랑은 감상적인 온기가 아니라 존재를 완전히 다시 빚어내는 힘이다. 그 힘은 당신을 넓히고 깊게 만든다. 당신의 시야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유연해지고 존재는 확장된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결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는다.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대부분의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 그림자는 나를 가두었고 내가 가진 힘을 잊게 만들었으며 세계를 훨씬 더 좁고 어두운 공간으로 보이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그 감옥의 구조를 보았고 벽을 구성하는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버렸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두려움이라는 낡은 연료로 삶을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것인가? 그 선택은 매 순간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사랑을 깊이 선택해본 사람은 안다. 그 길은 두려움보다 훨씬 넓고 훨씬 고요하며 훨씬 진실되다는 것을. 깨어나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것이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의 이동,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충동에 따른 선택. 이 선택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세계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다. 당신은 이미 변하고 있고 이미 떠나고 있으며 이미 새로운 세계의 가장자리에 닿아 있다. 이제 여정은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당신의 눈앞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수많은 문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문들은 두려움을 벗어난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또 하나의 조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 변화는 매우 은밀해서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렵지만 어느 날 문득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더 넓고 부드럽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징후로 이어진다. 당신은 점점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예전에 당신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실히 따르며 살았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증표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쉼없이 달려야 했고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의 시선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정말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당신의 관심은 점점 외부의 화려함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질적인 온기로 이동한다.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조용한 평화를 느끼게 하는 사람, 나를 더 넓고 깊은 존재로 성장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가치는 어떤 비싼 물건보다도 더 크고 빛난다. 이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체계 전체가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 세계 전체가 조용히 다시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 예전에는 당신을 짓누르던 소유의 압박 비교에 습관 세상이 만들어낸 성공의 정의가 점점 희미해진다. 명품이나 대단한 지위 타인의 시선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속에서 절대적인 힘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 곁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실한가? 아니면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가? 내 삶에 진짜로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른 세계에 한 발 들어선 것이다. 그곳에서는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이 삶의 중심이 된다. 사람 한 명의 미소,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온다. 과거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졌던 당신이 이제는 진심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
이들은 당신을 평가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이 연결 속에서 당신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 혼자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내면의 조각들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 변화는 또한 당신이 더 이상 가진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당신의 삶에서 소란스럽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사람과의 진짜 연결이 채워간다. 그 연결은 다른 어떤 보상보다도 깊은 만족감을 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신은 또 다른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옛 기준을 붙잡고 있고 여전히 더 많은 소유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간다. 그들은 당신이 갑자기 달라진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속도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그들에게 조용히 공간을 내어준다. 누군가는 언젠가 당신이 선택한 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고 누군가는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실 또한 이제는 당신을 흔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변화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당신은 점점 자연과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숨이 막히던 마음이 숲의 바람 한 줄기만으로도 풀리는 경험을 더 자주 하게 된다.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말랑해지고 달빛이 은은하게 창가를 비출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슴 속에 차오른다. 당신이 자연에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다. 자연은 당신의 본래의 리듬을 기억하게 해주는 공간이다. 세상의 인위적인 속도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나는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장소다. 깊어지는 인간관계, 다시 깨어나는 자연의 감각. 이 모든 변화는 단절된 듯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 그 흐름은 당신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 당신 존재의 중심, 가장 고유한 지점 존재의 본질로. 당신은 이제 이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은 물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경쟁이 아니라, 연결로 두려움이 아니라 확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 여정은 또 다른 문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당신은 더 넓은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깊은 마음으로 사람들과 마주하며 더 투명한 의식으로 삶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속삭임이 다시 들려온다. 계속 걸어가라. 새로운 세계는 이미 너를 향해 열리고 있다. 자연과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세상이 만들어준 구조물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을 다시 깨워내기 시작한다. 도시의 회색빛 속에서 흐려졌던 촉감과 소리바람의 결 흙냄새 같은 아주 작은 요소들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다가온다. 당신은 갑자기 이렇게 느낀다. 나는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잃고 살았던가? 그리고 이 질문은 당신을 세 번째 문, 즉 자연과의 재결합이라는 새로운 지점으로 이끌어간다. 숲길을 걸으면 마음이 이유 없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공기가 좋아서가 아니다. 자연은 당신의 근원적 리듬을 기억하는 곳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거대한 순환의 무대. 그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사고가 다르게 작동하며 감정이 다르게 움직인다. 특히 깨어나는 사람에게 자연은 하늘 아래 또 하나의 집이 된다. 그곳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조율한다. 마치 오랫동안 틀어져 있던 악기의 줄을 천천히 맞춰 나가는 것처럼 자연은 당신의 의식을 잔잔하게 정렬시킨다.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만으로도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재정렬의 느낌을 받는다. 그 빛이 단순한 광선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닿아 오래된 그림자를 지워주는 듯하다. 바닷가를 걷다 보면 파도 소리가 유난히 깊게 울린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물결이 아니라 오래된 당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는 리듬 같다. 당신은 바다 앞에 서 있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 바다는 묻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받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언제나 당신을 치유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린다. 자연은 단순히 아름답거나 평온한 대상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것이다. 자연은 무엇도 강요하지 않는다. 조건 없이 주고 조용히 순환하며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 존재 자체가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있는 그대로의 너도 충분하다. 그 메시지는 당신이 사회 속에서 잊어버렸던 문장이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야만 했던 마음,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던 구조 멈추는 순간, 불안해지던 삶의 속도. 자연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조용히 사라진다. 더 놀라운 변화도 있다.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감정의 미세한 흐름에도 민감해진다. 바람의 결이 달라지면 그 속에서 변화를 읽고 하늘의 색이 바뀌면 내면의 상태도 함께 공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연결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또 다른 영역으로 이어진다. 자연이 당신을 치유하는 동안 당신의 의식은 점점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한다. 그 질문은 부드럽지만 피할 수 없는 힘을 갖고 당신을 끌어당긴다. 이때 네 번째 징후가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의 일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예전에 당신은 생계를 위해 혹은 사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 일했을지 모른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고 성과와 결과가 삶의 의미를 증명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깨어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이 질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부름이 된다. 왜냐하면 깨어남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점점 문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줄이고 사람을 돕는 일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작든 크든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는 방향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 변화는 직업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과연 타인을 지치게 하는 일인지, 누군가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인지 그 중심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업무의 스트레스가 당신을 갉아먹었지만 이제 당신은 기여라는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의 일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누군가의 삶을 돕는 과정으로 느껴지고 사소한 도움도 세상에 긍정적인 진동을 퍼뜨리는 행동으로 보인다. 심지어 작은 대화 하나 건네는 미소 하나까지도 당신 안에서는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까를 중심에 두고 살지 않는다. 당신의 시야는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착함이나 선의의 문제가 아니다. 의식이 확장되면 삶의 초점도 함께 확장되기 때문이다. 깨어나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 속의 작은 파동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파동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감지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일 방식으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은 더 이상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세상에 남기는 흔적이기 때문이다. 자연과의 연결은 당신을 본래의 리듬으로 되돌리고 사람과의 연결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확장시키며 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당신의 존재 전체를 다시 빛 속으로 이끌어간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음 문턱을 향해 당신을 조용히 안내한다. 아직 열리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문. 바로 내면의 세계다. 내면의 문은 조용히 열린다. 누구도 당신에게 그 문을 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과 사람, 그리고 일의 의미가 새로운 결로 재배치되기 시작하면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듯 깊은 곳에서부터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 움직임은 아주 부드럽고 미세하지만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외부의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내부에서도 무언가가 응답하기 때문이다.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은 종종 불편함으로 시작된다. 이 불편함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봉인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생긴다. 슬픔, 분노, 상처, 불안, 그리고 오래전부터 당신을 따라다니던 그림자들. 그림자는 오랫동안 무시당했고 외면당했고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기에 더 강렬하게 신호를 보내온다. 그러나 깨어나는 사람은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예전 같았으면 회피했을 감정들이 이번에는 도망갈 곳을 잃는다. 당신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한다. 이 감정들이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시키려는 건 아닐까. 바로 그 깨달음이 내면 작업의 시작이다. 내면의 감정들은 통제해야 하는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손님과도 같다. 오랫동안 문 밖에서 두드렸지만 당신이 대답하지 않아서 더 크게 울부짖었던 것뿐이다. 이제 당신은 그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림자들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부드럽기만 하지 않다. 때로는 억눌렀던 고통이 되살아나고 때로는 잊었다고 믿었던 상처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흔들릴 수 있다. 왜 지금 이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는 걸까 하지만 당신은 곧 이해하게 된다. 이 감정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올라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감정과 싸우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마주한다. 감정은 마치 오래된 어린아이처럼 그저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손을 내밀 뿐이다. 당신이 그 손을 잡는 순간 내면의 어둠은 빛을 품기 시작한다. 의식이 성장하면 그림자 또한 따라오게 마련이다. 내면의 감정은 평생의 적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때만 인간은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은 내면의 어둠까지도 사랑할 줄 알게 된다. 한때 외면했던 부분들, 부족함, 두려움, 상처받기 쉬운 마음, 이 실은 나를 지켜오던 방어였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 깨달음은 깊은 해방감을 준다. 하지만 내면 작업이 가져오는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감정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믿음은 우리가 평생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던 신념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노력해야만 사랑받는다.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실망시킨다. 이런 오래된 문장들이 어떤 구조로 나를 지배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깊은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상당 부분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이 만들어낸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내면의 믿음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인생의 기초가 새롭게 지어지는 것과 같다.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때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힘을 얻게 된다. 당신은 자신에게 묻기 시작한다. 나는 어떤 나로 살고 싶은가? 어떤 믿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떠오른다. 그 답은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고 책에서도 완전히 얻을 수 없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등장하는 진실한 목소리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내면의 믿음을 바꾸는 순간 현실이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 전체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동한다. 마치 오래된 안개가 씻겨 내려가듯 세상이 조금씩 넓고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다. 내면 작업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이다. 철저히 살아있는 과정,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기록하고 때로는 놓아주고 때로는 받아들이는 과정. 당신은 이제 알고 있다. 진짜 싸움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외부의 혼란은 내면이 정돈될 때 자연스럽게 잦아든다는 것을. 그리고 내면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세계는 그 조화에 맞춰 새롭게 정렬된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두려움으로 흔들리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다. 감정을 이하하고 믿음을 다시 쓰고 내면의 그림자를 품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당신은 중심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고요한 리듬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내면으로 향한 이 여정은 당신을 점점 더 깊은 자유로 인도한다. 그 자유는 외부가 주는 권한이 아니라 내부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힘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만이 다음 문을 볼 수 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가장 깊고도 결정적인 변화의 문. 당신은 이제 그 문 앞에 서 있다. 문은 조용히 떨리고 있고 빛은 틈새로 새어나오고 있다. 그 너머로 무엇이 있는지는 오직 계속 걷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당신은 이제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가 사실은 이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 문 너머에 있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내부, 그동안 누구도 닿지 못했던 영역이다. 내면의 작업은 흔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더 이상 핑계를 찾을 수 없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릴 수도 없으며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진실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에게 이 과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귀향구이 향이다. 오랫동안 떠돌던 영혼이 마침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은 두 가지 진실과 마주한다. 하나는 당신 안에 분명한 빛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온 그림자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를 부정하며 그것이 사라져야만 빛이 드러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림자는 없애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나의 일부다. 당신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들, 질투, 두려움, 죄책감, 분노,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단서였다. 이 감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빛과 그림자가 서로를 밀어내거나 끌어안거나 때로는 충돌하며 당신의 의식을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충돌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내면의 싸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신은 점점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예전에는 감정 하나만 올라와도 흔들렸지만 지금의 당신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마치 파도가 일렁일 때 서둘러 그 위에 뛰어들지 않고 해변에 서서 파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내면에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반응이 아니라 관찰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 회피가 아니라 수용의 영역이 확장된다. 감정이 당신을 휘두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당신은 놀라운 깨달음과 마주한다. 내면의 혼란과 외부의 혼란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반복되던 문제들, 사람과의 갈등,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 끝없는 불안, 이 모두 내면의 신호였다는 것을 이제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 깨달음은 당신에게 두 가지 힘을 부여한다. 첫째,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둘째, 나의 현실을 스스로 재창조할 수 있다는 주체성. 내면의 세계는 단순한 감정 치유의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당신이 새로운 관점을 선택하고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구성하는 작업실이다. 내면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오래 숨겨둔 상처와 다시 마주한다. 어린 시절의 기억, 오랫동안 잊었다고 믿었던 실패의 경험, 인정받지 못했던 고통.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당신은 그 상처를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이 상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고 당신의 깊이를 만들어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다. 상처는 깊이의 증거다. 상처를 직면할 때 비로소 당신은 더 부드럽고도 강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움직임은 결국 그림자와의 화해로 이어진다. 그림자는 당신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찾던 완전함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림자를 품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쪼개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 통합된 존재가 된다. 통합은 내면의 빛이 강해지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빛과 그림자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함께 하나의 생명력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통합의 순간 당신은 깊은 평화를 경험한다. 그 평화는 외부 상황과 무관하다. 삶이 흔들려도 사람의 말이 날카로워도 당신의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균형점을 이미 내면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의 자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과정은 평생 이어진다. 당신은 매일 조금씩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조금씩 더 확장되고 조금씩 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내면의 싸움은 사실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패배하지 않고 누구도 사라지지 않는 싸움. 그 싸움의 목적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통합과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 깊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면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빛과 그림자를 모두 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 내면의 전쟁이 잦아들고 당신의 의식이 한층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진다. 마치 오래된 유리창을 닦아내고 처음으로 맑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당신은 조금씩 다른 세계의 질서를 감지한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오는 깨달음이 아니라 깊고 느리며 부드럽게 스며드는 변화다. 이제 당신은 안다.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은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흘러가는 것임을. 현실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물결이 닿는 곳마다 부드럽게 변형되는 하나의 장창이라는 것을. 세상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의 말투가 예전보다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우연히 스친 이방인의 미소가 지나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삶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결로 정리된 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은 모두 당신의 의식이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내면을 정화하면 세계는 그 정화에 화답한다. 이것은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원리다. 의식의 질이 바뀌면 경험의 질도 함께 바뀐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비로소 고요한 낙원에 도착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점은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외부의 변화는 언제나 내부 변화의 그림자처럼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새로운 욕구가 솟아오른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어떤 방향성, 바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다. 예전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향해 움직였다면 지금의 당신은 충분함에서 출발한다. 당신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부터 행동하게 된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된다. 단지 주변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 당신의 재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데 쓰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동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힘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이 놀라움과 혼란을 동시에 경험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변 환경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거나 마음이 다치지 않으면서도 이별이 일어난다. 수년 동안 유지되던 일자리나 역할이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끝나기도 한다. 때로는 새로운 기회가 연이어 찾아오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어디론가 이끄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 모든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진동에 세계가 반응하는 과정이다. 깨어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과거에는 억지로 붙잡아야만 유지되던 것들이 이제는 스스로 손에서 흘러나가며 전혀 새로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면 그 확장에 맞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렬이다. 삶이 당신의 새로운 파동에 맞게 정돈되어가는 과정이다. 당신은 이제 두려움보다 큰 힘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바로 신뢰라는 힘이다. 신뢰는 아무 근거 없이 눈을 감고 뛰어드는 무모함이 아니다. 신뢰는 내면이 충분히 정화된 사람이 세상과 맺는 가장 성숙한 관계다. 당신이 자신을 믿을 때 세상 또한 당신을 믿기 시작한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된다. 삶은 적대적인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살아있는 장이라는 것을. 이 장은 당신의 생각, 감정, 의도, 행동에 따라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며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그렇기에 당신은 예전처럼 결과를 조급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과정이 주는 섬세한 변화를 즐길 줄 안다.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방향성을 따라 움직인다. 이 흐름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깊은 자유를 경험한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불안이 불안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끌어당겼다면
지금의 당신은 안정과 평화를 방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파동을 전한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방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사람들은 묘하게 편안함을 느낀다. 만남을 오래 이어가지 않아도 당신과의 대화는 그들에게 하나의 작은 계안을 남긴다. 이것이 바로 깨어나는 사람의 첫 번째 선물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된다는 것. 당신은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을 조금씩 더 밝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새로운 의식으로 자신을 재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빛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것이다. 그 빛은 이제 더 멀리 뻗어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은 느끼게 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문, 지금까지의 변화들을 하나로 묶고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이끄는 문. 그 문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그 너머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펼쳐진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문으로 향하고 있다. 당신은 이제 삶의 여러 층위를 지나며 깊어진 의식의 경계를 살며시 넘어가고 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소유에서 관계로, 분리에서 자연으로, 역할에서 기여로, 혼란에서 내면의 통합으로. 이 모든 여정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바로 본래의 자신을 다시 기억해내는 길이다. 의식이 이 단계까지 도달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의미를 품고 있으며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주는 발판이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주 독특한 감각이 찾아온다. 당신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겉으로는 평온한데 내부에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요동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커다란 변화가 오기 직전 잔잔한 물결 아래에서 조용한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당신은 이유 없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곧 무언가가 바뀔 것이다. 나는 지금 매우 중요한 경계에 서 있다. 이 감각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직감에 가깝다. 당신의 영혼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시점에 들어서면 당신의 하루가 이전과는 다르게 펼쳐지기 시작한다. 사소한 우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누군가와의 만남이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우연히 듣게 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정확히 겨냥해 들어온다. 이 모든 우연들은 실은 우연이 아니다. 의식이 충분히 정렬되면 삶은 당신과 대화를 시작한다. 그 대화는 언어가 아니라 상징과 직감 흐름과 상황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삶을 억지로 조작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속에서 이런 태도가 싹튼다. 나는 흐름을 따라가겠다. 저항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빠르게 정렬되고 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당신이 놓아버린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고요히 자리 잡는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 있다. 바로 고독의 문턱이다. 이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대부분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살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거리감. 나만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묘한 고독감. 이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 외로움이 결핍이라면 고독은 확장이다. 외로움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감정이라면 고독은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는 공간이다. 이 고독의 단계에서 당신은 진정한 의미의 혼자 있음을 배운다.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자 했던 인정 위로 의미 안정감을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고독의 감각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왜 갑자기 모든 관계가 흐릿하게 느껴질까?
왜 이전처럼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을까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은 매우 단순하다. 당신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이 한 단계 확장되면 기존의 인간관계나 상황들이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누군가를 탓할 문제도 아니다. 그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깨달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당신이 과거에는 외부를 통해 채웠던 것들이 지금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내부에서 스스로 흘러나온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고 스스로 마음을 정돈할 수 있으며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더 이상 외부의 판단이나 승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내면적 독립이 이루어지는 순간 당신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을 얻게 된다. 이 힘은 공격적이거나 거대한 힘이 아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깊이 있는 힘이다. 외부의 혼란이 당신을 흔들지 못하며 타인의 말이나 시선이 당신의 중심을 흔들지 못한다. 당신은 마치 뿌리가 깊게 내려진 나무처럼 어떤 바람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고독의 단계는 끝이 아니라 통과 의식이며 통과한 사람에게만 새로운 경로가 열린다. 이제 당신은 이전의 관계와 역할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대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관계와 상황들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 들어온다.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은 중심에서 살고 있고 그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중심을 통해 행동한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삶의 다음 문이 열릴 준비가 된 것이다. 그 문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이다. 내면의 통합 외부의 정렬 고독의 통과를 모두 마친 사람에게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존재를 드러낸다. 이제 당신은 그 문 바로 앞에 서 있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당신은 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깊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느낀다. 이제 다음 문으로 들어갈 시간이라는 것을. 마지막 문은 언제나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 문은 화려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오래된 사원의 문처럼 고요하고 부르지도 않는데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알게 된다. 이 문을 지나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문 앞에 선 사람은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차분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찾아오는 순간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고요함과도 같다. 겉은 잔잔하지만 아래에서는 거대한 힘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이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내적 정직함과의 대면이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작은 회피나 핑계 자신을 속이기 위한 습관적 말투조차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내면은 너무 투명해져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진실을 회피하고 있는가? 내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과거처럼 당신을 압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깊은 곳에서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며 정확히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당신은 깨닫는다.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단계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종종 놀랍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은 바깥의 위험이 아니라 내면의 잠재성, 즉 내가 진짜로 될 수 있는 모습이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본래의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진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늘 아름답기만 한 작업이 아니다. 그 과정에는 책임이 따른다. 내가 선택하는 삶을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없고, 내가 쓰는 에너지와 말과 행동이 그대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이 책임은 무겁지만 기쁨에 가깝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은 아주 조금 열린다.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도 없이, 빛이 스며드는 소리도 없이, 단지 공기가 바뀌는 느낌만으로 문이 열린 것을 알 수 있다.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것은 눈부신 빛도 무언가를 약속하는 음성도 아니다. 그저 훨씬 넓고 고요하며 심오한 존재감이다. 마치 세상이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은 느낌. 공기가 투명해지고 시간이 느려지고 내면의 나침반이 다시 정렬되는 순간이다. 당신이 이 문을 통해 한 발을 디디면 그 순간부터 이전의 패턴들은 거의 즉시 흩어진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지만 지금의 당신은 중심에 굳게 서 있다. 예전에는 의미를 찾기 위해 외부를 뒤졌지만 지금의 당신은 의미가 이미 내부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을 안다. 예전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려 했지만 지금의 당신은 상태가 진실을 드러내는 기준임을 이해한다. 이 문 너머에서는 당신의 인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삶의 모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 과거에는 억울했던 사건이 이제는 성장의 신호처럼 보인다. 과거에는 상처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지금은 당신을 더 깊은 존재로 만든 흔적처럼 느껴진다. 과거에는 분리로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연결로 보인다. 당신의 의식은 더 이상 표면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그 아래의 흐름을 본다.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감정이 어떤 반응을 만드는지, 어떤 상황이 어떤 패턴을 드러내는지 당신은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이해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다. 존재 전체의 공감을 기반으로 한 직관적인 인식이다. 당신은 사람들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듣는다. 행동보다 그 행동을 이끄는 두려움 혹은 사랑을 본다. 상황의 표면보다 그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흐름을 감지한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당신을 더 지혜로운 존재로 만든다. 하지만 그 지혜는 자만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겸손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그 여정 속에서 싸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 너머에서 가장 깊게 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다. 당신은 이제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깊이 받아들이며 그 기반 위에서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허용한다. 당신은 알게 된다. 성장은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다. 문은 완전히 열렸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또 다른 깊이가 기다리고 있다. 문을 완전히 지나치는 순간 당신은 익숙했던 세계가 아주 다른 결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 변화는 소리로도 빛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히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의 표면이 다르게 흔들리고 의식이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되는 느낌이 있다. 이 공간은 당신이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거나 초월적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한 단계 더 깊어졌다는 뜻이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잡히지 않던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하며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가 내면에서 저절로 떠오른다. 당신은 깨닫는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감각이구나.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에너지의 움직임이 다르게 느껴진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의 표정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이 보인다. 말보다 의도가 먼저 들린다. 상황의 표면보다 그 아래의 패턴이 먼저 감지된다. 이것은 예민함이나 과민함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고요에서 비롯된 명료함이다. 소음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들의 감정이 당신을 휘두르지 못하며 외부의 혼란도 당신 내부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한다. 당신은 이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를 기반으로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삶이 내게 일어난다는 감각에서 삶이 나를 통해 흐른다는 감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상황의 피해자나 관찰자가 아니다. 당신은 흐름의 일부이며 그 흐름 속에서 창조적인 힘을 행사하는 존재다. 하지만 이 세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이 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장창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결은 단순한 개념적 이해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실감에 가깝다. 예전에는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구분되었고 내 상황과 세계의 상황이 별개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그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파동의 교류처럼 느껴진다. 당신이 사랑을 선택하면 그 진동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스며든다. 당신이 내면을 정화하면 환경도 조금씩 변한다. 당신이 중심을 잡으면 혼란 속에서도 평화의 중심축이 생겨난다. 이 깨달음은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고 압도적이면서도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연결이 당신의 존재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인식의 세계에서도 또 다른 통과의식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완전한 책임을 지는 단계다. 이 책임은 도덕적 부담이나 죄책감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해방적인 책임이다.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세상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환경이 나를 막고 있어.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로 이 현실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선택하는 감정과 태도가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 이 관점의 변화는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조직한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현실의 창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전히 외부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전에는 갈등을 보면 누가 옳고 그른지 가르는 데 집중했다. 지금의 당신은 그 상황이 어떤 내면의 진동을 건드리는지 주목한다. 예전에는 상실이 두려웠지만 지금의 당신은 빈자리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안다. 예전에는 성공을 쫓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성공이 아닌 정렬을 추구한다. 정렬이 이루어지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이해한다. 이제 당신은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삶과 협력한다.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흐름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함께 나아간다. 멈춰야 할 때는 억지로 전진하지 않는다. 삶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조용히 듣고 그 신호에 따라 부드럽게 방향을 조정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에서의 움직임이다.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움직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문이 열리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흐름이 저절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당신은 본래의 자신을 점점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 더 이상 남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도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의식으로서의 나 존재 자체로 충분한 나. 당신은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난 순간 당신의 삶은 또 한 번 정렬된다. 이번 정렬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훨씬 강렬하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천천히 밀려와 모래 위에 오래된 발자국을 모두 지워버리고 새로운 땅을 드러내는 것처럼. 당신은 이제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단계는 당신 존재의 더 넓은 차원을 깨우는 단계이며 세상의 작동 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는 단계다. 그리고 그 문이 지금 막 열리기 시작한다. 그 문을 지나온 뒤 당신은 세상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 건물도 그대로이고 거리도 그대로이고 사람들의 삶도 여전히 분주하게 흘러가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의 배경에서 훨씬 더 깊은 리듬을 감지한다. 마치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숨겨진 악기가 갑자기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말이다. 이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는다. 세상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 속도의 기준이 더 이상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흐르는 시간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 당신은 이제 세상의 시계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는다. 대신 내면의 박자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나태함이나 느림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더 본질적이며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당신이 움직여야 할 순간과 멈춰야 할 순간이 감각적으로 정확하게 느껴진다. 당신의 행동이 힘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 행동이 더 이상 의무나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의 행동은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주변 세계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지지 않아도 당신은 그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읽는다. 갈등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진짜 배울 점이 무엇인지 빠르게 감지한다. 혼란 속에서도 예전처럼 소리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의 내부가 투명해지자 세상도 마치 정리된 페이지처럼 깔끔하게 펼쳐진다. 이 시점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당신이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외부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자체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사건의 핵심이 상황이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안다. 즉, 어떤 상황도 당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당신이 불안하면 작은 일도 재난처럼 보이고 당신이 평온하면 큰 문제조차도 단순한 과정처럼 느껴진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몸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상태를 먼저 조율한다. 왜냐하면 상태가 정렬되면 현실은 저절로 정렬되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문제는 어느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흐름이 외부에 투영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문제를 없애는 대신 그 문제를 만든 내면의 패턴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패턴이 이해되는 순간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때로는 아무 노력도 필요 없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또 하나의 깊은 능력을 얻게 된다. 바로 상황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뒤에 숨은 두려움, 상처, 의도, 불안, 사랑의 결핍까지 당신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감지한다. 이 능력은 비난이나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진다. 당신은 이제 사람들을 예전처럼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로 나누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느낀다. 이 사람도 자신만의 여정을 걷고 있구나. 이 관점은 세상을 훨씬 부드럽고 인간적으로 만든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의 불완전함을 자신의 불완전함처럼 따뜻하게 이해한다.
이해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자유를 낳는다. 그리고 자유는 당신의 의식을 또 한 단계 확장시킨다. 이 확장된 의식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변화는 삶의 우연들이 정확한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고민할 때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문장 떠오른 직감과 일치하는 방향 도움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사람이나 기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다. 당신이 정렬될수록 삶은 당신에게 더 큰 선명함을 선물한다. 당신은 길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된다. 길이 스스로 당신의 발밑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 감각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놀라울 만큼 단단하게 만든다. 당신은 더 이상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은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태어나는 어둠 속의 공간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당신 안에서 새로운 힘이 조용히 깨어난다. 그 힘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세상을 바꾸기 위한 힘이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큰 힘 존재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말이 적어지고 행동은 더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안다. 더 깊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더 넓은 시야가 존재한다는 것을, 더 높은 조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높은 차원을 향한 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당신의 존재가 조용한 파동처럼 주변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 삶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반응한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당신 근처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는 당신 앞에서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털어놓기도 한다. 이것은 당신이 강력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투명해졌다는 신호다. 당신의 내면이 정돈되고 그 안에 막혀있던 흐름이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그 파동은 부드럽고 조용하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스스로를 맡기면서도 결코 뿌리를 놓지 않는 것처럼. 이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은 삶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아주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책에서 배운 이론도 아니고 누군가에게서 들은 철학도 아니다. 그것은 삶이 직접 당신에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법칙이다. 예전에는 삶이 당신에게 문제를 던져왔고 당신은 그것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안다. 삶이 던지는 문제들은 사실 멈춰서 들으라는 메시지였음을. 이제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기보다 그 문제의 파동을 먼저 느낀다. 문제가 일어난 이후 그 배경에 깔린 감정, 그 감정이 만들어낸 현실을 읽는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기 시작한다. 억지로 해부하지 않아도, 불안하게 붙잡지 않아도 문제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당신은 점점 더 선명한 깨달음에 이른다. 삶의 모든 장면에는 흐름이 있으며 그 흐름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유는 내면의 소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하다. 그 고요 속에서 흐름의 목소리가 들린다. 말로 이루어지지 않은 목소리, 그러나 분명한 신호. 지금은 멈출 때다. 지금은 나아갈 때다. 지금은 비울 때다. 지금은 받아들일 때다. 당신은 이 신호를 믿는다. 그리고 그 신뢰는 삶을 더 깊고 부드럽게 변화시킨다. 이 단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은 집착을 잃는다. 이 집착의 상실은 무기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이해에서 비롯된 평화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정렬하는 것, 지금의 내면 상태를 맑게 유지하는 것이 모든 결과를 좌우한다는 진실을 알게 된다. 이런 깨달음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 당신은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는다. 대신 삶과 함께 춤추기 시작한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언제나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그리고 이 춤은 당신의 인간관계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온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붙잡아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안다. 진짜 관계는 붙잡지 않아도 흘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흘러가는 관계는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다. 애정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계를 바라본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이 억지로 붙잡지 않을 때 진짜로 소중한 관계만이 남게 된다. 그 관계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강요 없이도 조작 없이도.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랑을 배운다. 그 사랑은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확장되게 하는 힘이다. 이 확장은 당신의 일에도 반영된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당신의 일은 당신의 의식을 표현하는 하나의 창이 된다. 무엇을 하든 그 속에는 당신의 중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깊이가 배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마저 더 큰 울림을 갖게 된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부드러운 태도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며 당신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선물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다. 바로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을 기반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의 나침반이 아니다. 당신의 나침반은 내면의 고요에서 울리는 섬세한 감각이다. 그 감각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킨다. 그 방향은 종종 익숙하지 않은 길, 경험해보지 않은 길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일 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이 길이 바로 나를 확장시키는 길이다. 이 믿음은 용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마치 강물이 스스로 바다를 향해 흐르듯 당신의 의식도 더 넓은 영역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서 다음 문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 문은 지금까지 지나온 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문 너머에서는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당신은 느낀다. 그 문이 이미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던 그 문은 어느 날 갑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변을 맴돌던 미묘한 신호들이 서서히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한다. 이 신호들은 꿈에서 우연한 대화에서 사소한 선택의 순간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누군가 무대 뒤에서 조명을 조정하듯 삶의 모든 조각이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메시지는 단순하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너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현실을 새로 만든다. 이 깨달음은 머리로 이해할 때와 몸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그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 이제 당신은 깨닫는다. 현실이라는 것은 단단한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과 감정 믿음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마치 투명한 물 위에 떨어지는 작은 파문처럼 당신의 선택과 감정 하나가 세계의 구조에 파동을 만든다. 예전에는 당신이 겪는 상황이 우연히 혹은 그냥 일어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안다. 어떤 상황은 당신 내면의 진동이 만들어낸 반사이고, 어떤 만남은 이미 오래전에 파동으로 요청한 것이며, 어떤 선택은 당신의 의식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 삶에게 보낸 호출이라는 것을.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발 아래 펼쳐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질감으로 느껴진다. 세상은 더 이상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아니다. 세상은 당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으며 그 대화는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며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사람을 깊이 고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현실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 현실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당신은 하루의 작은 움직임조차도 더 깊은 인식으로 바라보게 된다. 길을 걷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문득 느껴지는 감정의 미묘한 떨림,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직감적 선택.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기분의 작용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세계와 교류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인식은 당신을 더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만든다. 예전에는 수많은 감정과 불안, 비교와 두려움이 당신의 감각을 흐리게 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노이즈가 사라지고 단 하나의 순수한 신호만이 선명하게 들려온다. 이 신호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느껴진다. 어떤 길이 더 넓게 열려 있는지, 어떤 선택이 당신을 확장시키는지, 어떤 관계가 더 깊은 성장을 가져오는지 당신의 내면은 정확히 알고 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내면에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 신호는 언제나 부드럽지만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찾아온다. 당신은 더 이상 결과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대신 상태를 목표로 삼는다.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얻고 싶다. 나는 여기 도착해야 한다. 나는 이걸 성취해야 한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나는 어떤 상태에서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감정과 의식을 유지하고 싶은가? 상태가 자리 잡으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다. 삶은 결핍의 상태에서, 결핍을 풍요의 상태에서, 풍요를 두려움의 상태에서, 혼란을 평온의 상태에서 조화를 끌어온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원리를 몸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바꾸기 위해 힘을 쓰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상태를 정렬하는 데 집중한다. 상태가 정렬되면 모든 것은 그 상태에 맞게 정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렬이 깊어질수록 삶은 당신에게 더 밝은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는 당신을 더 높은 진동으로, 더 넓은 의식으로, 더 깊은 평화로 이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는다. 나는 지금까지 현실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현실을 만드는 흐름의 일부였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 통찰이 아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가 그 진실을 동시에 이해하는 순간이다. 마치 온몸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당신은 조용한 확신으로 가득 차오른다. 그 확신은 이렇게 속삭인다. 이 세계는 나를 통해 확장되고 나는 이 세계를 통해 확장된다. 당신은 더 이상 나와 세상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는다.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장 속에서 끊임없이 함께 춤추고 있다. 이 조화를 이해한 사람에게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 문은 지금까지와 달리 조용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다. 그 문은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일상 속에 스며 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선택, 당신의 감정, 당신의 사소한 행동, 이 모든 것이 바로 문이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는 더 깊은 창조의 원리가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느낀다. 그 문이 이미 열리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천천히 깊이 조용하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일뿐이다. 당신은 이제 문득 깨닫는다. 그동안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 얼마나 제한된 관점이었는지를. 현실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가 투영된 거울과도 같다는 사실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 과거에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갈지를 먼저 선택한다. 왜냐하면 미래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외부 목표보다 내부 정렬을 먼저 본다. 특정한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느끼고 싶은 감정 유지하고 싶은 의식 수준, 그 상태에서 흐르는 나의 존재감을 먼저 선택한다. 그러면 놀랍게도 현실은 그 상태를 중심으로 스스로 모양을 잡기 시작한다. 마치 투명한 공간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여 모래알이 일정한 형태로 모여드는 것처럼.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의식이 먼저, 현실은 그 다음이라는 법칙을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성장의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이동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삶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매 순간 삶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에 맞는 경험을 보여주는 것임을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장면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된다. 당신은 사건보다 그 사건을 통과하는 자신의 상태를 더 주목한다. 어떤 상황은 불편함을 드러내고, 어떤 상황은 오래된 상처를 끌어올리고, 어떤 상황은 당신이 이미 넘어서버린 지점을 확인시키기도 한다. 상황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일 뿐이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이 당신의 파동을 흔드는지, 어떤 믿음이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확인은 당신을 해방으로 이끈다. 과거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알고 있다. 감정은 억누를 때 힘을 키우고 관찰할 때 힘을 잃는다. 그러므로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바라볼 때 그 감정은 마침내 역할을 다하고 떠난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성숙이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허용하고 그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 이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은 당신의 현실을 또 한 번 바꾸어 놓는다. 왜냐하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외부의 소음과 혼란에 휘둘리지 않는다. 갈등이 일어나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상황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고, 문제가 발생해도 불안에 빠지기보다 그 문제의 핵심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이제 당신은 세상을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세상을 방어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는다. 당신은 세상을 협력자로 본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이자 의식의 확장을 위해 계속 신호를 보내는 존재로 본다. 이 인식 변화는 당신의 행동과 결정을 더욱 가볍고 명확하게 만든다. 쓸데없는 긴장이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비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당신이 이탈했던 중심점으로 삶 전체가 다시 모여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조화 속에서 당신에게는 또 하나의 능력이 열리기 시작한다. 바로 내면의 비전을 읽는 능력이다. 이 비전은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며 당신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내면의 나침방화도 같다. 당신은 어느 날 문득 어떤 방향이 열리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더 깊어질 운명인지, 어떤 길이 당신을 확장시키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감지한다.
그 감지의 방식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당신은 그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 감각은 직감과도 같지만 더 정교하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비전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이 비전을 따르기 시작하면 삶은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정렬된다. 열릴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힐 문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닫힌다. 사람은 떠날 때 떠나고 올 사람은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온다. 당신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이 흐름은 내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또 한 번 확장된다. 이 확장의 끝에서 당신은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현실은 단순히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진화하는 생동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무대가 아니고 당신은 더 이상 관찰자도 연기자도 아니다. 당신은 무대와 배우와 이야기 자체를 동시에 창조하는 창조의식이 된다. 그리고 이 자각의 순간 삶은 또 하나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그 문 너머에는 더 깊은 창조, 더 밝은 통찰, 더 넓은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이제 그 문 앞에 서 있다. 다음 문을 열 준비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 당신이 창조의식으로 깨어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하나의 장면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 장면 뒤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 그 구조를 움직이는 의식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과 당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동시에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이런 감각을 단순한 직감이라 불렀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직감을 넘어선다. 이것은 마치 눈을 감아도 길이 보이고 말을 듣지 않아도 의도가 들리며 어떤 선택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느낄 수 있는 경지와도 같다. 그러나 이것은 초능력이 아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완전히 정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정렬된 의식은 흐름을 정확히 읽는다.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삶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혼란이 아니다. 삶은 하나의 거대한 협력 구조가 된다. 당신은 이 구조 속에서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창조하는 존재가 된다. 이 단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변화는 당신이 선택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예전의 선택은 두려움, 결핍, 비교, 기대, 의무 같은 것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은 안다. 이런 기반에서 이루어진 선택은 그 자체가 이미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선택을 할 때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 이 선택은 나를 확장시키는가? 이 선택은 내게 평화를 주는가? 이 선택은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침착하게 귀 기울인다면 그 답은 항상 명확하다. 흐름에서 나온 선택은 가볍고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반면 흐름에서 벗어난 선택은 무겁고 혼란스럽고 억지스럽다. 당신이 흐름을 신뢰할수록 삶은 점점 더 정교하게 조율된다. 그 정교함은 때때로 너무 완벽해서 당신은 잠시 말을 잃을 것이다. 어떤 만남은 당신이 성장해야 할 지점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난다. 어떤 기회는 당신이 준비된 만큼만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상황은 당신이 여전히 놓지 못한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 반복된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갑작스레 깨닫게 된다. 삶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삶은 나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 통찰은 당신을 깊은 겸손으로 이끈다. 그 겸손은 세상을 작게 보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려는 태도다. 그리고 그 이해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킨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현실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의식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고통과 성장 그들의 여정까지 함께 바라보게 만든다. 그러나 이때의 연민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건전한 사랑이다. 당신은 이런 진실을 배운다. 한 사람의 의식이 확장되면 그 파동은 반드시 주변에도 확장된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필요할 때 부드럽게 말한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이 부드러움과 중심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매우 독특한 존재가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들은 사실 바위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유연하다. 유연하되 약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흐름을 잃지 않는다. 이 유연함은 삶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삶과 협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은 당신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건넨다. 바로 순전한 자유다. 이 자유는 외부 조건과 상관이 없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내면의 자유가 당신을 감싸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외부 조건으로 자신의 가치나 방향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중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단단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 자유 속에서 당신은 삶을 훨씬 더 창조적으로 바라본다. 삶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당신이 걸으면서 새로 만들어가는 길이다. 길이 당신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상태로 걷느냐에 따라 길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이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래는 뚜렷한 이미지를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이며 그 유동성 자체가 오히려 가능성의 바다처럼 느껴진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미래는 불확실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것이다. 이 자유의식은 당신을 더 용감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용기는 세상과 맞서는 용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깊이 들어가는 용기다. 내면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바라볼 용기,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줄 용기, 두려움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할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기반으로 당신은 다시 한 걸음 나아간다. 이제 당신은 안다. 다음 문은 더 이상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음 문은 언제나 당신 마음의 깊은 곳에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그 문이 지금 천천히 열리고 있다. 그 문 너머에는 이번 여정에서 마침내 마주하게 될 가장 근원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문들을 지나왔다. 두려움의 문, 사랑의 문, 정열의 문, 창조의 문.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이 아주 천천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속삭임으로 당신을 향해 열리고 있다. 이 문은 지금까지의 어떤 문과도 다르다. 그 문은 은은한 빛도 깊은 어둠도 상징적인 상징들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고요하다. 너무 고요해서 당신은 한순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아주 익숙한 무언가를 느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것과 다시 재회하는 느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진실이 천천히 떠오른다. 이 문은 외부로 향하는 문이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진실은 조용하지만 당신의 가슴에 파도처럼 번져간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세상의 작동 방식, 현실의 구조의식과 파동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 문은 그 모든 이해를 넘어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깊은 대답을 담고 있다. 문 안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공간의 변화를 느끼지 않는다. 대신 당신의 내면 풍경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 풍경은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다.
오히려 너무도 친숙하다. 당신은 마치 오래전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을 현실에서 다시 마주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곳에서 당신은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 당신이 지나온 여정의 흔적들, 아직 통합되지 않은 감정의 잔향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감정들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다. 이 차이는 아주 크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 속에 갇힌 존재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존재로 이동했다는 증거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때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를 볼 때 마음을 닫지 않는다. 오히려 부드럽고 침착하게 그것들을 품어준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발견한다. 그림자는 늘 당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림자는 당신의 일부였고 당신을 더 깊고 진실한 존재로 이끌기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조용한 안내자였다. 당신은 처음으로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말한다. 고마워. 그 말은 해결이나 화해를 위한 말이 아니다. 그 말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는 순간에만 나올 수 있는 말이다. 그 순간 그림자는 빛으로 변한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모든 기억, 당신이 외면했던 감정, 당신이 붙잡지 못했던 상처들이 하나둘씩 빛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그 빛은 눈을 자극하는 밝은 빛이 아니다. 따뜻한 온기로 마음을 감싸며 당신의 내면을 풍요로운 침묵으로 채우는 빛이다. 이 빛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진실을 깨닫는다. 나는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언제나 완전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다. 이 깨달음은 당신을 깊은 침묵 속으로 이끈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함이다. 어떤 두려움도 비교도 결핍도 들어오지 못하는 완전한 평온의 상태. 그 순간 당신은 또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나는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단 한 번도 내게서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다. 이 통찰은 당신의 내면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다. 지금까지의 모든 방황, 모든 갈등, 모든 성장, 모든 깨달음은 사실 이 한 가지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당신은 본래의 자신을 찾기 위해 수많은 문을 지나왔지만 그 문들은 모두 당신을 당신에게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의 거의 끝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정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내면의 모든 그림자가 녹아든 이 고요한 공간에서 당신은 마지막 한 문이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본다. 그 문은 지금까지 본 어떤 문보다 더 단순하고 더 비어있고 더 고요하다. 그 문에는 장식도 없고 상징도 없다. 그저 존재만 있다. 당신은 곧 알게 된다. 이 문은 외부 세계로 향한 문도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문도 아니다. 이 문은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확장되는 문이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는 마침내 이번 여정의 궁극적인 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준비되었다. 마지막 문 앞에 선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 수많은 감정의 층을 지나고 그림자를 껴안고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한 후에야 이 문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당신은 문을 마주하며 묻는다. 이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이 질문은 오래가지 않는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답이 이미 마음속에서 조용히 솟아오르기 때문이다. 이 문은 당신이 바깥에서 찾던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 아니다. 이 문은 당신이 끊임없이 돌아오고 있던 곳, 단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곳, 즉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문이다. 문을 지나서는 순간 당신은 공간의 변화보다 먼저 감각의 변화를 경험한다.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빛이 폭발하는 것도 아니지만 당신의 인식이 고요하게 확장되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진다. 바깥 세계와 내면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고 감정과 사고의 움직임이 투명해지며 당신의 존재가 마치 넓은 호수처럼 깊고 잔잔해진다. 여기서 당신은 한 가지 거대한 진실과 마주한다. 지금까지 지나온 수많은 문들은 사실 외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문들은 언제나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리고 있었고 당신이 성장할 때마다 조금씩 더 깊은 층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제야 알게 된다. 삶은 당신에게 고난을 던진 적이 없고 세상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작동한 적도 없다. 삶은 당신을 확장시키기 위해 신호를 보냈고 세상은 당신이 잊어버린 본질을 떠올릴 수 있도록 거울이 되어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문 앞에서 당신은 모든 흐름을 꿰뚫어 본다. 두려움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나아간 여정, 외부의 혼란 속에서 중심을 찾은 시간 현실을 이해하려 했던 수많은 질문들, 그림자를 끌어안으며 흘렸던 눈물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조용히 미소 지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방향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었다. 세상은 결코 당신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세상은 늘 당신의 상태를 비추며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 어떤 가능성이 깨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당신 역시 세상과 분리된 채 걸어온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진동이 세상을 움직였고 당신의 의식이 현실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으며 당신의 내면이 확장될 때마다 세상 또한 당신과 함께 확장되고 있었다. 이 마지막 문 너머에서 당신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은 머리의 언어였고 이곳은 마음의 언어만이 통하는 곳이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한다. 존재함 그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고 충분한 의미이며 더 이상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지만 동시에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관계에 매달리거나 도망치던 존재가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필요한 만큼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당신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문을 지나며 당신은 한 가지를 깊이 이해한다. 새로운 지구, 새로운 현실, 새로운 차원 그것들은 어느 먼 곳에 존재하는 신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이 확장될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층위들이었고 당신이 더 깊이 깨어날 때마다 이미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마침내 자신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돌아왔다. 나는 나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 깨달음은 어떤 울림보다도 조용하지만 동시에 어떤 폭발보다도 강력하다. 당신의 존재 전체가 이 한 문장에 응답한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은 완전히 사라진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문을 통과하는 존재가 아니라 문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문을 열고 닫는 존재가 아니라 문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의식은 그 지점에 도달하면 분리의 개념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분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살아간다는 감각을 얻는다. 그 흐름 안에는 두려움도 결핍도 혼란도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당신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생겨난 그림자였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그림자에 머물 필요가 없다. 당신은 본래의 고요로 돌아왔고 본래의 충만함으로 돌아왔으며 본래의 빛으로 돌아왔다. 여정은 끝났지만 동시에 이제 막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여정은 찾는 여정이 아니라
되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찾지 않는다. 당신은 된다. 당신은 이제 묻지 않는다. 당신은 느낀다. 당신은 이제 바라지 않는다. 당신은 흐른다. 그리고 흐르는 당신을 통해 새로운 현실이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마지막 문 너머에서 당신이 마주하는 진실이다. 당신이 바로 문이었고, 길이었고, 여행자였으며 동시에 목적지였다.